한국계 해외에서 활동하는 어린 여자 작가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작가가 애나팍이에요. 저 애나팍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절대 안 주더라고요. 나 진짜 애나팍 작품 안 팔게 하나만 줘해도 안 주더라고요. 아니 안 팔겠다는데 왜 안 주는 거야. 지금 너무 덥거든요. 지금 막 더워서 물 한잔 하고 왔어요. 집에 그냥 앉아 있는데도 잠깐만 에어컨을 좀 틀까? 아 그래. 잠깐만 에어컨을 좀 틀자. 예. 이거 틀고 진짜 나 이거 못 참겠어. 전 형이 에어컨 싫어하셔서. 나 에어컨 바람 싫어하긴 하는데 에어컨 켜고 왔습니다. 여보야 저기 봐봐. 6월달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한 번의 경매나 한 번의 어떤 경향을 가지고 미술시장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많은 요소들이 개입이 되고 사실 미술시장을 판단한다, 미술시장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주식시장이 이렇다라는 얘기랑 똑같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사실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이건. 물론 지금 하락 추세, 침체 추세는 맞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중에서 또 반등이 또 나오고 있고 그러다 또 다시 내려가고 그리고 어떤 것도 잘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근데 전반적으로 좀 돈이 빠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이거를 네. 자기가 판단하는 데서 참고 정도만 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술 카페에다 다 써놨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영상 컨텐츠로 만들자 해서 한 거고요. 첫 번째로 보면 6월 달에 가장 주목받는 경매가 필립스 경매였어요. 크리스티랑 소더비는 경매를 안 했어요. 뭐 중요한 경매 데이세일이라든가 뭐 이브닝 경매를 소더비랑 크리스티는 안 했고요. 뭐 필립스에서는 데이세일 하나랑 이브닝 경매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데이세일은 완전 폭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통계적인 지표로도 나오는데 2021년 6월에 한 필립스 데이세일이 총 낙찰가액이 2억 1천만 불이었어요. 2천 한 몇백억 되죠. 근데 이번에 한 데이세일은 총 낙찰가액이 1억 4천만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30% 정도가 빠진 거예요. 시장이 지금 나름 잘 버티고 있다, 나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거는 좀 팩트랑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월 달에 또 되게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데 스위스 바젤이 있었어요. 스위스 바젤 당연히 못 갔죠. 회사 가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주변에 가신 분들이 되게 많고 주변에 갤러리스트나 아트딜러 아는 분들이 이제 스위스 바젤 직접 가신 분들이 있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나는 홍콩 아트 바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스위스 바젤이 찐이다. 경매 시장 안 좋고 미술 시장 안 좋은 거 알겠는데 스위스 바젤은 너무 잘 된 것 같다. 당연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많이 팔리고 했겠죠. 이 시기에도 돈 많은 사람들도 어차피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6월 21일 날 한 홍콩에서 한 필립스 경매가 있었는데요. 데이세일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확실히 시장이 좀 빠졌구나. 이제는 좀 유명한 작가라고 해도 좋은 도상 위주로 쭉 가는구나. 좋은 도상들은 여전히 단단하게 버티고 있지만 도상이 좀 안 좋은 애들은 아무리 유명한 작가라고 해도 그닥이구나. 이날 데이세일에 일본으로 나온 게 안나 웨이언트 작품이었는데 뭐 말 엉덩이인가? 무슨 뭐 허벅지인가 뭐 이상한 게 나왔는데 뭐 이거는 뭐 1억 얼마에 됐어요. 150만 불까지 막 이렇게 바로 직전 경매 이브닝에서 물론 그건 도상이 훨씬 좋죠. 네. 그러니까 도상이 역시 중요한 거고 스카칸도 생각보다 높게 안 됐어요. 뭐 1억 정도? 수수료 포함해서. 근데 이것도 도상이 좀 안 좋았고요. 스카칸, 안나 웨이언트가 요즘 굉장히 잘 되는 작가 중에 한 명인데 도상이 안 좋으니까 역시 얼마 못 갔고요. 그리고 뭐 조디 커잇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되게 견고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2m에 2m 50짜리 작품인데 도상 솔직히 별로예요. 바탕이 하나도 칠해져 있지도 않고 크기는 굉장히 큰데 도상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되게 좋다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도상이었는데 그래도 뭐 2억 이상 2억 6,800만 원에 낙찰이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나왔는데 되게 충격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사라 휴즈라는 작가가 있어요. 작년부터 뜨기 시작해서 올해 경매 들어와서 3월 달에 30억을 찍은 작가가 있어요. 물론 에이플 도상이 되게 좋은 도상이고 캔버스 제가 기억하기로는 높이가 170cm 정도 되는 대형 캔버스였는데 30억이라는 숫자는 정말 아무나 찍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라 휴즈 캔버스가 그것도 152cm, 127cm의 캔버스가 3억에 시작했는데 유찰됐어요. 그래서 사라 휴즈인데 이거 어떻게 유찰이 되나? 도상이 구렸거든요. 도상이 구린 거랑 좋은 거랑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색채도 별로고 그냥 막 비어있고 작가가 그리다가 대충 그린 것 같아. 딱 봐도 구성 요소들이 너무 단순하고 이러면 이제 보통 안 좋은 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외에 다른 뭐 여러 가지 작가들이 나오는데 경매가 잘 안 됐어요. 하위 추정가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 아니면 상위 추정가에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 그 정도에 된 작가들이 많았고 시작가에 된 작가들도 꽤 많았고요. 그 에디 마르티네즈 이 뒤에 있는 작품이 에디 마르티네즈의 더 딜 이브 클레인 블루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은 전 되게 수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개인적으로 모든 컬렉터들이 자기가 가진 건 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건 정말 좀 좋다고 생각해요. 바탕도 이브 클레인 블루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에디 작품 중에서 이브 클레인 블루 바탕을 쓰는 작품이 없어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작품이에요. 지금까지는 브루클린의 어떤 풍경을 스트리트 아트랑 이제 추상 표현주의 막 이런 걸 이제 믹스해가지고 뉴욕 브루클린의 풍경을 자기가 그린 거예요. 에디 마르티네즈가 했던 뭐 유명한 말 중에 뉴욕에 있는 저 쓰레기통도 조각품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브루클린 거리를 걸으면서 자동차 소음, 뭐 사람들 중간중간에 뭐 꽃, 그리고 바스키아를 이제 뭐 약간 더 리스펙트하는 이런 해골, 그리고 이제 스케이트보드 탄 사람, 뭐 테니스공 이런 것들을 조금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스트리트 아트의 기법과 추상 표현주의적인
감성적인 어떤 우연적 요소 이런 것들 다 결합 믹스해서 했는데 실제로 에디는 굉장히 꼼꼼하게 계획해서 그리는 작가거든요. 에디 마르티네즈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 잘 안다고 생각을 해. 나중에 이제 뭐 기회가 되면 따로 작가 편으로. 근데 그런 컨텐츠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에디 마르티네즈의 그림도 데이세일에 나왔습니다. 근데 역시 도상이 솔직히 진짜 안 좋은 게 나왔어요. 바탕도 다 꺼먹고 그리고 구작이고요. 2011년 작품인데 이때 작품들이 좀 선호가 좀 덜 되는 경향이 좀 있고요. 4억 정도는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서울 옥션에 나왔던 작품이 얘보다 난 더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추상적 요소가 더 많아서 선호될 수도 있는데 그게 5억 정도에 낙찰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20만 불밖에 못 갔다라고 하는 게 크긴 좀 작았지만 시장이 이렇게 돼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지니브 피기스 40호 캔버스 작품도 나왔는데 2억 9천이 낙찰이 됐어요. 도상이 아주 안 좋다라고 하기엔 좀 힘들어요. 뭐 사람도 여러 명 들어가 있고 뭐 구성 요소들도 알차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충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배경이 어둡긴 하지만 나쁜 도상은 아니었는데 20 몇만 불밖에 못 간. 그리고 조디 커익 40호 정물도 1억 2,300. 그러니까 꾸준해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요. 조디 커익이 전체적인 시장이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공급량이 너무 많아서. 근데 꾸준하게 낙찰이 되고 있는 거 보면 시장이 생각보다는 탄탄하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브디아는 그래도 좀 선방했던 것 같아요. 3억 7천이 낙찰이 됐는데 되게 큰 캔버스였어요. 180cm에 260cm짜리였으니까 에이플 도상은 아니었는데 요즘에 조금 이게 유행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전 개인적으로는 아브디아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게 데이세일이 표지작이 니콜라스 파티 작품이었어요. 아크릴릭 온 우드였는데 그리고 크기도 183에 163이었어요. 되게 큰 작품이었는데 이게 유찰이 됐어요. 표지작인데 그리고 시작 가격이 6억이었어요. 6억. 니콜라스 파티가 최고가 기록은 8억인가 36억이 이렇게 될 거예요. 캔버스에 되게 좋은 작품이죠. 네. 파스텔로 만든. 니콜라스 파티는 일단 파스텔이 일단은 메인이고 아크릴릭이나 뭐 오일은 메인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캔버스가 더 메인이고 우드보다는 아무리 그래도 이게 6억에 시작하고 크기도 크고 그리고 이게 이 경매 표지작이잖아. 필립스인데 이게 무슨 뭐 K옥션도 아니고 필립스인데 근데 표지작이 유찰이 됐단 말이야. 64만 불 시작이군요. 그럼 7억 좀 넘었구나. 6억이 아니라 이것도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이 좀 있고요. 로버트 나바 같은 경우는 80호 크기 캔버스가 6억 4천 수수료 다 포함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까지 뭐 경매가 안 좋고 미술 시장이 지금 되게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듣는 이 분위기 속에서도 아주 에이뿔이라고 볼 수 없는 6억 4천이 된 거 보니 나바도 좀 괜찮게 가고 있구나. 매드사키는 200에 200cm 캔버스가 1억 2천에 낙찰됐어요. 수수료 포함. 그러면 판매한 사람은 한 8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매드사키 시장은 완전히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매드사키 시장은 완전 기운 지는 꽤 오래됐어요. 지금 미술 시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낙찰된 게 아니라 PS 시장에서 거의 안 팔린다고 보면 돼요. 경매도 이미 망한 지 한 1년 넘게 됐고 3년 전만 해도 연예인들도 줄 서서 매드사키 좀 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티스트가 아티스트 병에 걸려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자기가 그리면 다 예술이 되는 줄 알고 이상한 거 그리기 시작하고 갑자기 주제에서 벗어나서 관우를 그리고 있지 않나. 중국 컬렉터들 뭐 겨냥해서 그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상해. 그래서 매드사키 신작 전체가 별로 안 좋고 계속 안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컬렉터들이 던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졌어요. 지금은 사실 매드사키는 엑시이 좀 쉽지 않은 작가가 된 거죠.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는 카이카이 키키 작가들이 고전 중인 작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무라카미 타카시가 카이카이 키키 창립자잖아요. 타카시 시장은 원래 안 좋았어요. 공급량이 너무 많았어요. 미술 시장은 딱 하나 원칙이 뭐냐면 아무리 그 작가가 좋고 미술사에 남고 뮤지엄에서 많이 소장을 해도 찍어내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타카시 작품을 원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뭐 100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50개 정도를 찍어놔야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지 130개를 찍어내면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작가가 갑자기 작품을 막 찍어낸다 이러면 그 작가는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무라카미 타카시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의 조수가 굉장히 많은 작품을 찍어내듯이 생산을 해서 시장에 뿌리는 걸로 알고 있고 카이카이 키키 자체가 무라카미 타카시 뭐 영화 찍네 뭐네 하면서 돈도 많이 날리고 하면서 경영이 좀 어려워지고 무라카미 타카시 너무 돈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판화를 막 찍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이카이 키키 작가들의 이미지가 좀 많이 소진됐다 시장에서. 미술이라는 거는 아무리 좋은 작품도 이미지가 여기저기 깔리고 너도 갖고 나도 갖고 쟤도 가지고 있으면 사기 싫거든요. 그리고 이미지가 막 깔리게 되고 판화도 막 넘쳐나고 이러면 원화도 안 팔려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수급 조절을 정말 잘해야 되고 그런 걸 잘하는 갤러리들이 인류 갤러리인 건데 타카시의 캔버스 작품이 2억 4천에 시작했는데도 유찰됐어요. 물론 도상의 에이프리라고 볼 수는 없었지만 크기가 그렇게 작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타카시 작품들이 요즘에 다 그렇게 재미가 좀 없는 가격도 거의 안 올랐어요. 1년 전에 타카시를 사신 분들은 좀 억울할 부분이 있는 게 아니 뭐 1년 전에 국내 작가 웬만한 작가만 사도 다 2배씩 됐는데 타카시는 1원도 안 올랐거나 손실 구간에 들어간 작품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타카시는 되게 좋은 작가고 역사에 남을 작가고 너무 위대한 작가지만 시장은 안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타카시의 86에 58cm 캔버스 2018년 작품도 1억에 낙찰됐어요. 수수료 빼면 8천만 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유안의 페이퍼 다이얼로그 작품이 이 경매에서 1억 원 정도에 낙찰이 됐는데 63에 82cm였어요. 그러니까 역시 페이퍼인데 그리고 다이얼로그 중에 좋은 도상도 그렇게 아니었는데 이 정도에 낙찰된 거를 보고 아 이유안 시장은 역시 좀 튼튼하구나 라는 걸 좀 느꼈고 이유안 작품 중에 가장 선호되는 게 다이얼로그구나. 선으로부터 점으로부터 뭐 이게 사실 제일 비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70년대는 아무래도 새로 유입된 MZ세대의 리치 컬렉터들이 잘 크게 선호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생각하는 건 칼라 다이얼로그나 이런 건 것 같고, 그리고 박서보의 묘법이 120호가 되는 묘법이에요. 그러니까 색채 묘법인데 도상도 괜찮았어요. 색깔도 괜찮았어요. 라벤더색. 수수료 포함 4억 9,500에 낙찰이 됐어요. 수수료를 빼면 3억 9천이에요. 프라이머리 갤러리 가격이 4억 6천이거든요. 120호가.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갤러리에서 파는 가격보다 낮게 낙찰이 된 거예요. 해머 프라이스. 원래 우리는 수수료 포함하지 않은 해머 프라이스로 봐야 되거든요. 해머 프라이스가 3억 9천이면 판매자 수수료 10%거든요. 10% 빼면 3억 6천. 그 운송료 빼면 3억 중반대에 팔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3억 중반대에 팔렸으면 프라이머리 갤러리에서 120호를 4억 7천인가 6천에 팔고 있는데 오히려 손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갤러리들의 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동경하랑에서도 프라이머리 갤러리 역할을 하고 있고 국제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는데 세컨더리 가격이 100이 되면 프라이머리 가격을 80으로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한 20%에 10% 정도 싸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10% 20% 더 싸고 더 올라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것도 줄 서서 사. 근데 세컨더리 가격이 조금만 빠지면 그럼 1차 시장 가격이 완전 무너져 버리고, 재밌는 거는 해외 어떤 갤러리도 1차 시장 가격을 내리지 않는데 한국 갤러리는 1차 시장 가격을 내려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단기 이익에 집착해서, 왜냐면 프라이머리 가격 올려서 1억만 올려도 그 이익이 1억씩 더 나는 거잖아요. 네. 어차피 작품에 들어가는 뭐 생산비 똑같은데 단기적으로 인기가 많다고 프라이머리 가격 막 올려버리면 작가 시장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사실은 저는 박서보 프라이머리 가격 전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미 고령이 거의 90살 가까이 되셨고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이고 이 나이에 당연히 뭐 40만 불은 당연히 프라이머리 가격 받아야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다고 틀린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세컨더리 가격에 비해서 프라이머리 가격을 너무 급격하게 올린 느낌은 좀 있죠. 이렇게까지 급하게 올릴 이유가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날 데이세일에 시오타 치하루 작품이 4개가 동시에 출품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오타 치하루의 작품 세계를 되게 좋아하고 되게 좋은 작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급 관리는 못하는 것 같아요. 수급 관리가 뭐냐, 2가지인데 하나는 공급량 조절이고요. 또 하나는 좋은 컬렉터한테 줘야죠. 그러니까 이 작품을 사기 위해 다른 작품도 패키지로 사주는 이 딜을 하는 컬렉터한테 막 줘버리기 시작하면 얘들은 어차피 이게 거의 세컨더리 가격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좀만 오르면 팔아버려요. 지금 시오타 치하루 시장이 어느 정도는 강건하게 받쳐주긴 하지만 가격이 못 오르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의 불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시오타 치하루도 급격하게 올랐던 가격이 빠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중에 4개 중에 하나 유찰됐어요. 홍콩 달러로 22,000불에 시작했는데도 유찰됐어요. 이게 그렇게 나쁜 도상이 아니었는데도. 시오타 치하루가 지금 50대고 이제 작품 세계 절정기를 맞이하는 그 나이대로 접어들고 있고, 암도 걸리고 치유되고 암이 재발하고 이랬던 히스토리를 작품으로 그대로 옮겨서 작가의 심상을 표현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작품 세계의 시오타 치하루 공부해보면 되게 깊고 되게 우울하고 굉장히 좀 가슴 뭉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데, 시장의 측면에서만 보면 어떤 갤러리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급 관리는 확실하게 못하고 있다. 아무나 다 주는구나 이거 작품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또 하나는 데이세일에서 조엘 메슬러가 177cm에 127cm의 캔버스 작품, 2017년 작품이 수수료 포함해서 2억 4,700이 됐어요. 수수료 빼면 한 2억 정도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아트부산에서 120에 100cm짜리 60호 작품을 4억 얼마에 팔더라고요. 조각투자회사에서 팔던 작품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도상은 거의 차이가 없는 같은 스타일의 작품인데 크기가 훨씬 큰 게 해머 프라이스가 2억인데 한국 아트페어에서는 4억, 이것보다 크기도 작고 한 거를 4억에 팔고 있다고? 파는 건 자유니까, 호가는 자유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해외 경문도 열심히 보시고 작품을 선택해야 된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캐서린 버나트에서 역시 핑크팬더가 또 나왔었는데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보이테 코바릭, 저도 한 점 소장하고 있는 보이테 코바릭 작품도 보니까 180, 170cm가 나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저도 이제 소장자로서 보이테 코바릭이 시장이 잘 되면 좋잖아요, 저도. 근데 잘 안 됐어요, 솔직히. 수수료 포함해서 1억 5,500에 됐는데 안 된 이유가 2가지. 하나는 도상이 너무 구렸어요. 이거는 딱 보자마자 왜 이런 게 나왔지? 좀 좋은 도상이 나왔으면 확 갔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좀 이제 데이세일 자체가 분위기도 되게 안 좋았고요. 왜냐면 5월달, 6월달 금융시장이 많이 폭락을 하니까 나스닥만 30% 넘게 떨어졌어요. 코스닥도 30% 넘게 떨어지고 코스피도 뭐 말도 안 되게 떨어지고, 저도 손실 많이 봤거든요. 이런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반영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브닝 세일이 있었어요. 6월 20일 날 바로 다음날. 데이 세일은 좀 가볍게 하는 세일이고, 이브닝 세일은 메인 작품들이 나오는 세일인데 이때 루시블이 나왔어요. 93cm에 296cm 작품. 세로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가로로 엄청 긴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도상은 A+ 도상이었어요. 19억이 됐습니다. 내가 그래서 루시블 잘 될 거라 그랬잖아. 그때 60호짜리가 9억 정도에 낙찰이 됐는데, 그리고 그 전에도 루시블은 그냥 무조건 100만 불 넘을 거다라고 난 예상을 했었고, 작년에도 그랬어. 작년에도 만약에 이 도상이 A+이고 근데 길이가 너무 이상하잖아. 가로로만 긴 그림은 서로 잘 안 하거든. 근데 이게 만약에 도상까지 A+인데 200에 200cm가 나왔다 이러면 아마 제 생각에 20억 넘었을 거야. 로이 할로웰 같은 경우는 20호 작품, 2015년 작품이 나왔는데 수수료 포함해서 5억이 낙찰이 됐는데, 작년에 PS 시장에서 로이 할로웰 20호 작품이 에스킹이 오는 게 50만 불이었거든요. 지금 환율로 보면 6억 몇천이에요. 손해보는 거죠, 1년 동안. 그러면 물론 작년에 에스킹 왔던 작품은 신작에 뭐 이제 약간 텍스처가 3D 프린팅처럼 돼 있는 막 그런 작품이었는데, 로이 할로웰 시장도 요즘에 조금 주춤해요, 솔직히. 아주 좋은 작품 같은 경우는 막 19억, 18억에도 낙찰이 되고, 최근 기록을 보면 그렇긴 하지만 가장 많이 유통이 되는 작품이 20호 작품이거든요.
있거든요. 딱 전형적인 도상이 있어요. 그 도상이 6, 7억 정도는 계속 꾸준히 찍어줘야 되는데 수수료 포함 5억이면 실제 판매자는 4억 정도밖에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수수료 빼고 뭐 하면 실제 3억 얼마밖에 못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도상을 PS 마켓에서 아무리 싸게 사봤자 5억 얼마 줬을 텐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1억 몇천을 손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밀 작품은 사실 1년 만에 남들은 뭐 다 2배씩 가는데 나 혼자 손해보면 너무 짜증날 거 아니에요. 사실 로이 할로웰 작품이 최근에 PS 시장에서는 조금 주춤하다. 여전히 비싼 작가고 너무 좋은 작가고 프라이머리로 사면 괜찮겠지만 세컨더리로 꽉 찬 가격에 사는 건 위험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헬렌 바츠로 나왔는데 120호짜리 작품이 나왔는데 도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거 5억 8천이 낙찰이 됐는데 사실 헬렌 바츠의 그 전 작품 구작 2010년 작품이 바로 정경매에서 15억까지 찍었거든요. 이거랑 굉장히 대조되는 결과였는데 이거는 시장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도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라 휴즈도 110호 정도 되는 캔버스가 나왔는데 10억 정도에 낙찰이 됐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못 갔고 에나팍이 경매에 나왔어요. 182cm, 121cm 작품이 나왔어요. 에나팍이 현재 한국계 해외에서 활동하는 어린 여자 작가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작가가 에나팍이에요. 에나팍은 아마 에이플 작품의 좋은 크기의 페이퍼에 우드 판넬 이렇게 나오면 50만 불은 거뜬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작품인데 저는 에나팍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절대 안 주더라고요. 내가 안 팔게, 나 진짜 에나팍 작품 안 팔게, 하나만 줘 해도 안 주더라고요. 아니 안 팔겠다는데 왜 안 주는 거야. 경매에서 이번에 나왔는데 생각보다 높게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도상이 구작 스타일인데 2018년, 29년작인데 신작 스타일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추상 요소가 더 많이 섞여있는 작품이 더 좋아요.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못 갔고요. 뭐 줄리 커티스도 나왔는데 줄리 커티스도 뭐 1번으로 나왔는데 생각보다 비싸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도상이 그냥 그저 그랬고요. 도상이 그저 그랬던 작품들은 아무리 유명한 작가여도 생각보다 높게 되지 않았다. 그 이후 안에 프롬 라인이 나왔는데 이것도 도상이 괜찮아서 100호짜리였고 프롬 라인이 뭐 선으로부터 작품 100호에 상태까지 좋은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9억이 됐어요. 수수료 포함해서. 역시 이후화는 잘 되는구나. 그리고 카오스 작품이 나왔는데 많이 떨어진 상태로 낙찰이 됐습니다. 굉장히 큰 작품인데 이게 243cm짜리 작품이에요. 243cm면 엄청 큰 작품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높게 안 됐어요. 고점 대비 한 60% 정도 하락한 가격이 된 것 같고요. 조지 콘도 그림도 엄청 큰 작품이 나왔는데 3m짜리 작품이 나왔는데 60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트레이 압델라도 경매에 나왔는데 도상이 너무 이상하고 구작 스타일이어서 4억 3천이 낙찰이 됐는데 이걸 보니까 트레이 압델라 신작에 좋은 게 나오면 최소 8억은 가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전 트레이 압델라 너무 팬이에요. 너무 좋아요. 진짜 천재인데 30살도 안 된 작가의 작품을 경매나 세컨더리 마켓에서 막 7, 8억씩 주고 지르는 건 전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최근에 시장이 변동하는 걸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트레이 압델라를 좋아하지만 과연 이 도상을 이 돈 주고 사는 게 맞냐라고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국내 경매를 보면 K옥션하고 서울옥션 경매를 했어요. K옥션 같은 경우는 힐러리 패시스 작품이었나? 그게 이제 표지작이었고 서울옥션은 니콜라스 파티 작품이 표지작이었어요. 근데 둘 다 유찰됐어요. 나 안 팔래 하고 철회한 게 아니라 서면 비딩이 하나도 안 들어와서 유찰 기록을 안 남기기 위해 철회를 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니콜라스 파티가 시작가가 40억이었어요. 니콜라스 파티 이 그림이 작년 해외 경매에서 25% 수수료 포함 30몇 억에 가져온 그림인데 가져오자마자 바로 경매낸 거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아차 잘못 샀구나. 그래도 손해는 보기 싫으니 40억에 낼래. 또 하나는 현금이 당장 필요한 거예요. 작년 11월만 해도 밀류 시장이 이렇게 될지 몰랐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30몇 억을 질렀는데 전쟁 터지고 인플레이션 위험 더 커지고 세계 밸류 체인들 다 흔들리고 후달리는 거죠. 5억 주고 산 그림이 30몇 억이 된 게 아니라 생으로 30몇 억을 박으면 누구나 후달려요. 이거 못 팔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놓은 게 아닌가라는 저의 아주 내피셜적인 아주 개인적인 근거는 없어요. 근거 전혀 없고. 근데 이제 손해보기 싫으니까 시작가를 너무 높게 불러서 결국은 서면 비딩도 안 들어온 것 같고요. 그리고 힐러리 패시스 K옥션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서울옥션하고 K옥션에 어떤 작품들이 얼마나 낙찰됐는지 구체적인 건 제가 다 카페에다 다 써놨어요. 저희 카페에 들어오면 이것도 다 전체 공개니까 다 볼 수 있고요. 가입해 주시면 더 좋고요. 댓글 달아주면 더 좋고 6월 경매를 필립스 경매, 서울옥션, K옥션 이 세 가지를 봤는데 추세가 어떠냐. 지금 아직까지는 미술 시장이 확 꺾였다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 잘 되는 작품 잘 되고 있어요. 진짜로 시장에 침체기가 오면 이후한 다이알로그 나발이가 다 꺾여요. 부동산 시장도 진짜 침체기가 오잖아요.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떨어져요. 무조건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침체기라기보다는 침체가 오기 직전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게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미술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분들은 뭐 금융시장과 별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의견의 차이가 아니고 솔직히 되게 무식한 거고 무조건 상관이 있죠. 무슨 상관이 없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금융시장 작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 로스가 생기고 신흥경제에 당연히 타격을 주게 되고 어느 정도 임기치를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신흥경제 타격이 당연히 시장으로 오죠. 당연히 왜 안 오겠어요 그게. 그리고 글로벌리한 침체로 가느냐 마느냐 이 길을 서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팔로우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제발 침체가 안 오길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침체가 오면 누구나 다 손해를 보는 거고 물론 침체 속에서 잘 되는 비즈니스가 또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 코인 자산 다 떨어지기 때문에 침체가 안 오고 스무스하게 연착륙돼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안한 시기고 아직까지는 미술 시장이 침체가 됐다거나 많은 컬렉터들이 뭐
빠져나갔다던가 작품을 던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 도상이 좀 안 좋거나 갑자기 급등해가지고 좀 위험한 작가들을 컬렉터들이 많이 던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게 경매 시장에 조금씩 반영이 될 것 같고 사실 PS 시장이 훨씬 빠른 거 알죠? 금융 시장이 제일 빠르듯이 미술 시장에서도 PS 시장이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경매 나중에 반영돼요. 아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 미래는 이제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니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결론을 내리자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이고 돈을 좀 더 주고라도 좋은 도상을 사자. 안 좋은 도상보다는 좋은 도상을 사는 게 맞는 시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 근데 형 책 쓰신다고 하신 건 아 책은 대체 다 썼어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이겁니다. 다 썼습니다. 그게 원고예요? 네, 이게 원고고 나오는 거는 원래 이번 달에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또 너무 바빠서 제가 무슨 뭐 이거를 업으라는 사람도 아니고 회사도 가야 되고 부업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서 좀 바빴는데 빠르면 7월 말 아무리 늦어도 8월 초에는 무조건 나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이 또 키 아픈데 그 전에는 나와야 사람들이 그거라도 읽고 좀 도움을 받지. 그래서 컬렉터 분들 중에서 진짜 내가 컬렉팅 좀 오래 했다는 분들은 솔직히 읽어볼 필요 없어요. 초보들을 위해서 좀 썼고 저처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장에서 컬렉터인데 이런 책을 쓰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컬렉팅을 진짜 해봤나라는 좀 의심이 좀 드는 책들도 몇 권 있었는데 사실 저는 제가 다 알아보고 하면서 제가 느낀 점들 그리고 시장의 생리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썼어요. 나중에 책 나오면 뭐 제 채널에서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네. 미술 관심 있는 구독자한테 한 권씩 사주고. 그쵸. 네, 네. 그래서 오늘 촬영 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